네, 이번 시간은 이제 벤틸레이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ICU에 처음 왔을 때 보통 적용할 수 있는 ACM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름 보실게요. ACMV라고 하는 건 Assist Control, Mandatory Ventilatio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돕는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돕는다는 거죠. 자, 키워드는요. 정말 정말 친절한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정말 정말 친절하구나. 자, 왜 친절하냐면요. 자, 어떻게든 그죠. 환자가 이제 처음 ICU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경우겠죠. 자, 그랬을 때 환자의 그죠. 어떤 호흡을 하려는 드라이브는 조금 이제 불규칙하게나마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호흡금도 필요해지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그쵸, 호흡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기계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면요.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거나 그쵸, 압력 변화가 있을 때 벤틸레이터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뭔가 호흡을 하려고 시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트리거가 돼서 그쵸, 이걸 통해서 유발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나 프레쉬에 의해서 트리거도 되는 거죠. 뭐가요? 호흡이 시작되라는 거죠. 한 사이클의 호흡이 시작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가 그러면 드라이브가 없다. 그쵸? 내가 이제 그 흡기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그걸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친절한, 그쵸? 모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가 없을 때는 알아서, 자, 기계야, 네가 만약에 환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기다려도 뭔가 이제 자기가 드라이브를 보이지 않으면 너라도 나서서 한 사이클을 호흡을 시켜주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쵸,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시간에 의해서 트리거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에 따라 트리거가 되고 타임에 따라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건 이제 플로우나 프레셔라는 건 환자가 만들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쵸? 제가 은연중에 설명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트리거 컨트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만드는 요거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있을 때 트리거가 되거나 환자 드라이브가 없을 때는 설정된 타임으로 트리거가 되고 이 타임에 따라서 사이클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계산된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볼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거죠. 내가 설정된 값으로 널 지배하겠어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타이달 볼륨이라든지 레스피레이토리 레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설정할 수 있는데 자, 타이달 볼륨을 보통 우리가 6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아니고요. 이 타이달 볼륨은 아무래도 폐의 크기를 고려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리고 뭐 체포 면적,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제한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그냥 예시로 600을 두고요.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토리 레이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15회를 1분에 해주겠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일단 부피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1분당에 15회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한 번, 한 사이클의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4초가 걸리겠죠. 그쵸? 4초가 걸리는 걸 우리가 이거를 또 I 대 E라고 해서 그러니까 흡기랑 호기의 비율을 또 따져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쉽게 1대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흡기에 1초를 쓰고 호기에 3초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제한한 플로우가 1초 동안에 들어가고 3초는 이렇게 내쉬게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타이달 볼륨을 600만큼 주려면 이 제한된 1초 동안에 넣어줘야 되는 플로우가 계산이 되겠죠. 자, 밑에서 그래프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바로 ACMV 모드입니다.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컨트롤 부분에서 내가 플로우란 볼륨을 컨트롤하는 셈이라고.
타이다 볼륨은 제가 이제 설정해 줄 수 있고, 그쵸? 설정 값에 의해서 이렇게 플로우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쵸? 우리가 그 플로우가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프만 봐도 이게 지금 컨트롤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정하게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플로우는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볼륨이 또 컨트롤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게 지금 시간축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플로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플로우를 시간에 따라 한번 적분해 보죠. 자, 그러면 그건 거의 볼륨이랑 가깝겠죠. 그쵸? 시간에 따라서 플로우를 적분해 보세요. 볼륨이 나오고 이 플로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쵸? 볼륨의 그래프는 직선형으로 나타나겠죠. 그쵸? 그 수학 시간 아니지만 뭐 y는 a를 시간에 그쵸? 적분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 방정식처럼 AT 플러스 C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만 봐도 볼륨과 플로우가 컨트롤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볼륨을 내가 이미 타이다 볼륨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레스피레이토리 시간을 설정해 주면서 그쪽 흡기 호기 시간이 결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플로우가 계산될 수 있겠죠. 그 계산된 플로우를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프레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셔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이거?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환자가 드라이브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친절한 ACMV 모드에서는 당연히 토탈리 서포트 해줍니다. 그쵸? 내가 필요한 타이다 볼륨을 도달할 때까지 계산된 플로우에 의해서 그쵸? 프레셔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보시면 환자가 트리거 한 거죠. 환자가 만든 그쵸? 사이클을 시작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프레셔 또는 플로우. 환자가 만든 거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환자가 트리거 한 거지만 두 번째는 그쵸? 아무 그쵸?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넉넉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감아뒀다가는 그냥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제한 시간 내에 어떤 그쪽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라도 나서서 내가 세팅해 줄 테니까 시간이 그쪽 지나면 알아서 트리거를 하고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네가 시간에 따라서 알아서 끝내라. 그쵸? 그게 바로 지금 타임 트리거드 타임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쵸 이걸 다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면 꼭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직접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전적으로 토탈리 서포트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위닝을 하는 환자에서는 부적합하겠죠.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적절한 그쵸, 단계고요. 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혹시나 하이포벤틸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제한된 시간 동안에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쵸 그 혹시나 하이포벤틸레이션 일어날까봐 그리고 이제 환자가 어떤 드라이브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토탈리 서포트를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이포벤틸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드는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과호흡에 그쵸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단순한 불안이나 통증에 의해서도 뭔가 플로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타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과한기가 되면서 CO2가 몸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다 제거되다 보면 알칼리증이 호흡성을 오게 되고 그쵸?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유발된 근간대성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쵸? 계속 자꾸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호기가 그쵸? 확보가 안 되다 보면은 자꾸 그쵸? PB 생깁니다. 오토피비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 안에 뭔가 이제 호기 말에 자꾸 쌓이는 거죠. 제대로 못 나가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의 일반적인 합병증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흉곽 안에 압력이 쌓이다 보면은 정맥 환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압력에 의한 손상인 바로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10분 안에 설명을 했네요.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